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20대 대선을 향한 두 후보의 분주한 일정 보고 오셨는데요. 자, 일정에 담긴 의미와 그 밖의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 주자 두 분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먼저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보 행보를 보면 2030 청년들에 집중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번 대선에서 이 세대가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2030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중요하겠지만 2030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 거기서 2030 세대들이 이제 우리 당 후보들을 지지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LH, 그다음에 최근에 대장동까지 이어지는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의 내로남불,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2030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이제 외교 행보를 보였고요. 어제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도 가셨고 경남 예. 봉화마을도 가셨습니다. 이 1박 2일 일정,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일정에 대한 첫 지방 그 일정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예.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민주당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저기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많이 강조하셨고 평등도 많이 강조하셨고 이상적인 정치를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분들의 통합 정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지금 되짚어보고 다시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도 가시고 목포도 가시고 봉화도 가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당내에서는 행보들이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행보들이 광주에서는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한번 안 갈 수는 없는 그래서 민주당의 원래 정신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분주한 움직임 속에 워낙 또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대선 주자의 행보는 물론이고 말 한마디,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 또한 여러 구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사고 관련해서 다양한 억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CCTV 화면을 공개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광주 방문 당시 작성한 방명록 문구로 또 여야 간 공방도 있었는데요. 이 방명록 문구보다 지금 5.18 망언 관련된 분들이 아직도 후보 주변에 있고 이런 행보들이 더 문제다. 이런 점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맞춤법 문제는 네. 국립국어원에서 이게 맞춤법상 틀린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반듯하게라고 쓴 게 틀렸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반드시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반듯하게는 말이 왜 틀렸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반듯하게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5.18 정신에 대해서 인정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듯하게 지켜나가겠다 한 게 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는 걸 하면서 정책, 비전, 국민들에 대한 희망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글씨가 틀렸니 말니 이런 걸로 꼬투리 잡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프죠. 예. 더 큰 그림, 국민들한테 희망의 복원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진태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의 특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대위에서 직함이 없으셨던가요? 지금 선대위가 아니고 당에 이재명 게이트 지난번에 후보 캠프에서. 지난번에도 안 했죠. 지금 당에 이재명 게이트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당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선대위는 아직 안 꾸려진 이런 상황입니다. 선대위는 아직 안 꾸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배우자 김혜경 씨 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의도적인 허위 소식이 많이 돌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사진, 캡처 사진까지 공개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국민들도 후보들이 어떤 정책으로 우리 삶을 달라지게 할까 이 부분 보고 싶은데 이런 가짜 뉴스들이 계속 이제 돌다 보면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예, 김혜경 예. 여사에 관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 상처를 입으셨고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빨리 회복되시는 게 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논란은 사실 새벽 1시 반에 낙상을 해서 열상을 입었다. 이게 처음 뉴스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조금 더 빨리 진상을 내놓고 아까 사진 같은 거 빨리 좀 다독거렸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우리든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런 거 없이 모두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비전, 희망 이런 걸 얘기하는 대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도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 크라켄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댓글이 달린다든지 뭐 여론 조작을 하게 되면 그게 딱 뜨는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또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 들어가면 어떤 게 잡혀 있는지 딱 뜨게 되면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예. 지난번에 뭐 드루킹 사태 이거는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있었던 팩트거든요. 네. 그런 팩트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선거는 잘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대응하는 온라인 사드다. 자, 이렇게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명선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시발단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과거의 정치사에 뭐 이런 오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나올 것이고 또 공명선거 문화를 만드는 각 당의 굉장히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이런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관련된 사이트에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네. 또 아주 그런 가짜 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뭐 여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공유하자 이런 얘기까지 좀 뭐 나오셨습니다. 좋죠. 뭐 박 의원님이나 저희나 뭐 다 이제 제대로 된 선거, 공명한 선거를 치르자는 의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공명선거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분 공감대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요. 자, 윤석열 후보 선출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오늘 일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볼 텐데 전국 지표조사 NBS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실까요? 다자 대결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2%, 격차가 조금 벌어진 상황인데요. 자, 여당에서는 최근에 이 일주일 동안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현상 자체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뒤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더 분발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잘 치른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긍정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예. 자, 당선 전망을 한번 보실까요? 당선 전망에 대한 여론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0%,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7% 이렇게 누가 당선될 것인가 전망으로 보면 격차가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계속될 거란 보장도 없고 이제부터는 좀 정책 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정책 대결로 가야 되고 우리 이제 선대위 꾸려지고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개발단장을 맡고 있는데 예. 공약들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대위가 출범하면 함께 논의해서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걸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단 큰 틀의 공약은 만들으셨다.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예, 그래서 이제 후보랑 협의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당선 가능성의 여론조사 지난 한 주일 동안 24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언급하신 MBS는 7%포인트 차이 났지만은 다른 것들 보면 대부분 10% 이상 크게 벌어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컨벤션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벤션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저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론이 5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렴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권 교체론에서 말하는 58대 32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 이 부분 여론이 많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데 먼저 김종인 위원장, 내가
전권을 갖다가 어디다 쓰냐. 이거는 내가 여권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보인다는 취지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에 집착하면 실패한다. 이 조언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얘기죠.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들러리를 쓰지 않겠다, 허수아비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누구라도 선대위원장을 가든 선대본부장을 가든 허수아비 역할을 하러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당연한 것이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팀을 짜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당연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별히 자기가 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요구 하신 적이 없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소통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선대위원 본부가 구성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다. 저는 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처럼 반복되는 킹메이커 역할에 좀 비판 목소리도 내는 분이 있어서 결국 조율은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자, 두 후보 모두 본인 혹은 가족 관련 사법 리스트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대선의 중요한 변수인데요. 진척이 있을 것 같던 대장동 특검 관련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일관되게 모든 특검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관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형식과 조건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관련해서 조건부 특검 발언을 한 이후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뭐 못 받을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급물살을 타나 했는데 오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 보면은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게 이중 플레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자체가 예. 원칙론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불충분할 때 특검이 항상 도입되어 왔던 것들이 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받는 데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셔서 지금 뭐 오늘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와 다를 게 없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특검을 뭐 오늘 시작해도 대선 후에 끝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지금은 또 사안마다 예를 들면 전 청부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부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가족 문제 같은 경우 검찰에서 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은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언제든지 특검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를 해서 법을 만들면 됩니다. 예. 특검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진하면 하되 지금 당장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이런 입장인데요. 글쎄요, 미진하면 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네. 저는 벌써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예를 미진하다. 들면 유동규 씨가 던진 핸드폰 검찰에서 찾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찰은 반나절 만에 찾아냈거든요.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들어갔고 성남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도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한참 공격하니까 그 뒤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에 벌써 미진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조건은 충족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들어가야 된다. 다만 특검의 시간 문제 말씀하셨는데 대선까지 120일, 특검은 90일 정도면 충분히 법 통과시키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 발언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달아서 이러니까 사이다가 영 김 빠진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